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8년 2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비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구정 잘 보내셨는지요?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새해는 이제 여러분들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예, 저희 팬들은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고, 건강이 수반돼야만 하고 싶은 일도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만 여러분들이 뭐든 간에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새해는 두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자, 강타는 이제 휴장 때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힐링도 할 겸 좀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도 좀 배낭을 메고 좀 걸어봤고, 오름도 용면이 오름이라는 데도 올라가 봤고, 비자림도 한 바퀴를 돌고, 또 상군부리도 갔다 오고, 또 이 해안도로도 좀 배낭을 메고 좀 돌았어요. 그래서 추리닝을 입고 갔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추리닝에다 이 돗바 입고, 그리고 이제 그냥 걸었습니다, 무작정. 바닷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새해는 두 가지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새해는 우선 건강하자. 뭐니 해도 건강이 수반돼야만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상을 더욱더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하고 왔는데, 첫 번째는 건강이 수반돼야만 좋은 예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는 이 근력 운동도 좀 하고, 헬스도 좀 하고, 또 등산도 좀 다니고, 좀 트레킹 같은 것도 좀 하고 해가지고 좀 건강에 한번 신경을 좀 많이 쓸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골프도 좀 치고 해가지고 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 시간에는 운동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뭔가 운동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다짐을 하면서 2018년도에는 레이팅이 시작된 만큼 경마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레이팅이 정착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강타 역시도 경마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타는 빛을 발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중고배당을 추구하는 강타의 예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마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이 저에게는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신제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는 점. 자, 그래서 특히나 이 수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수신의 으뜸은 건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휴장 전에 어떻게 경마를 했던 간에 이젠 잊어버리십시오. 다 지나간 일이고요. 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어떤 예상을 하고 더욱더 좋은 예상을 할 수 있도록 강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좋은 예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2017년도는 다사다난했던 해였는데 잘했던 일도 있고 못했던 일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2018년도에 더욱더 좋은 예상을 위해 매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매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주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출주 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월말 경마이기도 하고 휴장 이후 경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 또 터지는 경마가 분명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점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에는 적중에 올인을 하시고, 배당이 터지는 경주에서는 완벽하게 공격적인 배팅을 해서 배당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토요 경마가 될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마 중에서는 7번 슈퍼여왕이 제일 좋아요.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자, 이 마필은 마필가는 그다지 비싸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말치고는 500다마가 넘는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순발력도 괜찮고 종발 탄력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7번 슈퍼여왕은 신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리고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말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나온 프라이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480다마짜리 큰 체구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선행 내지는 선두권 모색이 가능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안쪽 게이트의 3번 빅선더도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번 빅선더와 10번 나온 프라이머 중에서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 양방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오히려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지난번 교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3번 빅선더도 좋지만 10번 나온 프라이머가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0번 나온 프라이머, 3번 빅선더, 7번 슈퍼여왕 이상 3도가 가장 눈에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은근히 까다로워요. 이번 주도 은근히 까다로울 가능성이 있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맥락을 갖고 있는 편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제주 경마에서 대끼리 맞춰봐야 돈이 안 되는 건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이 경주가 터질 수 있는 경주냐 아니면 안정된 전략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정확하게 딱 이렇게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서 공격적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먹구구식 예상은 안 돼요. 이제는 절대 공부 안 하는 제주경마는 적중을 할 수 없고 맨날 서울 전문가들이 제주 전문가들한테 소수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전문가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전문가들이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냥 거저먹으려고 하는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은 일찍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제주교차 1경주에서 어떤 말에게 가장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당일 인기권 전적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이 6번 강호 1등이라든지 또 10번 용춘 1마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6번 강호 1등이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번 교시 선행을 갈 수 있고 또 선행이라는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사실 6번 강호 1등이라든지 10번 용춘 1마 이렇게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정말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11번 제주 승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는 11번 제주 승리라는 마필을 재미나게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상대마 역시도 인기마가 아닌 복병 배당마를 갖고 가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도 있고요. 강력하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고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시 강타의 관심만으로는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지만 11번 드림 인디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2%가 부족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편성에 있어서도 자,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선행력이라면 이번 교시에도 선두권 모색 뒤 막판까지 선전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 자, 11번 드림인들은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다. 자, 무조건 충만을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후착이 누구냐? 여부가 관건인데, 후착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대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으로서 그나마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저는 아무래도 8번 백두의 정상이라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을 그래도 관심권 마필로 봅니다. 지난번 경도 때 초반 순발력을 너무 많이 끌어내다 보니까 정말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초반인데 굳이 뭐 그렇게 따라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막판 탄력으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8번 백두의 정상은 이번 교시 꼭 배트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요 경주 역시도 후차권에서의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은근한 가능성 쪽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숨어있는 보병마들의 선정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근한 배당의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시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좀 불안한 인기마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 이 경주는 11번 드림인디에 8번 백두의 정상,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제주 준메인 승부처예요. 이번 경주는 딱 3도만 갖고 때려볼 생각인데 그 중에 한 대는 9번 4년간이란 마필입니다. 직지점 경주 때 탐나 부분의 4년간 제주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요 마필은 기복이 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입상을 할 때와 입상을 하실 때에 못할 때에 능력차가 굉장히 심해요. 지난번 경주 때 얼핏 보면 3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조금은 아주 강하게 읽어주기보다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로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고 9번 4년간은 이번 교시 받치는 정도를 겨냥하고 싶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교시 강력한 단통은 따로 존재하는 보병권 마필을 축으로 놓고 또 보병권 마필을 단통으로 때려서 중고배당 단통을 노리는 제주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9번 4년간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은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제주 준메인 승부처. 자, 멋진 적중으로 자그마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퇴제 3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바로 4번 미라클 한센이라는 강력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4번 미라클 한센은 강축인데 강축에 대길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착은 상당히 접전 양상의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기로서, 야, 의외로 후착에서는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찬찬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이제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 의외로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그나마도 이번 경주시 간신껏 마필로는 저는 이 9번 빅토리스타라는 마필이 있는데 9번 빅토리스타 요 마필은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그 이전의 경주력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능력 신장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백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걸음의 신장세가 아주 뚜렷한 모습이라 저는 9번 빅토리스타가 패턴적으로 손치인연보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안 된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9번 빅토리스타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 4번 미라클 한생과 9번 빅토리스타는 이번 교시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빰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야 요것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은데 어떤 놈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12번 대천강자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그래서 12번 대천강자는 이번 편성에서 감량 이점도 안고 있고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도 가장 안전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번 대천강자가 당일 배당판에서는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저는 이 마필을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지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번 교시 강력한 충마와 단통은 따로 존재하는 경주이고 12번 대천강자라든지 이런 마필들은 받치는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고로 기본적으로 이번 제주 메인 승부처는 중구배당 단통이 가능한 그런 승부처로서 자그마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경주이고 강력한 강타만의 충마와 강력한 강타만의 단통마 자 중구배당 단통이 메이드가 되어 있는 제주 3경주 강타의 제주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자 한번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상가라는 것이 가끔가다 좀 또라이 같은 면도 있어야 돼요. 길을 모아야 되고 정말 정신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마 예상가는 빵바리도 나오고 어쩔 때는 100배도 단통으로 맞힐 수 있는 게 저는 경마 예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못 맞히는 것도 어려워요. 못 맞히기도. 근데 공부의 방향이 틀려버리면 참 이상하게 안 맞는 게 또 경마야. 그런데다가 저 같은 스타일은 사실상 이 대끼리 몇 개 맞춰가지고는 잘했다는 소리를 하기가 힘들어. 자 그런데 대끼리 예상가들은 대끼리라는 애들이니까 대끼리를 맞추면 이겼다는 소리를 하지만 저 같은 전문가들은 대끼리 뭐 4개, 5개 이렇게 맞춰도 이겼다는 소리 하면 어디 가서 맞아 죽습니다. 야 강타야 너도 이제 한 벌 갔구나. 야 뭐 그런 거 맞춰놓고 이겼다고 그러냐. 물론 고배당 같은 거를 하나 맞춰놓고 예를 들어서 대끼리 단통 같은 거 뭐 한 4-5 서너 개 맞춰놨으면 전 이겼다고 얘기를 해. 왜? 하나가 우뚝 서 있고 거기에 따른 반찬 정도의 맛있는 반찬 정도를 단통으로 먹어놨으니까 그런 경마는 이긴 경마예요. 굉장히 잘한 경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 중구배당 승부처를 다 놓치고 대끼리만 맞췄다. 이거는 뭐 무조건 말이 필요 없이 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상을 하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항상 중고배당 단통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멋진 고배당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4경주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또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서
실질적으로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의 배당의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은근히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패턴만 갖고서 입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패턴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마방에서 승부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남의 합을 타면 간산모살 되는 게 경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갖고 이길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뭔가 받쳐주는 게 있어야죠.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게 또 경마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기복이 굉장히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기복이 진짜 심한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자, 이번 경시 4번 와와 요장부라는 마필, 이 마필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사실 부진을 했는데 부진의 원인은 공백 탓도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가운데 직전 부진을 했지만 이번 경시에는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전반적인 상태도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좋아졌고, 또 패턴적으로도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4번 와와 여정부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의 배팅권의 중심은 4번 와와 여정부를 가져가고, 자, 여기에 이제 상대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필을 당일 승부 의지가 강한 쪽으로 승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능력만으로 승부를 할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연히 실질적인 능력만으로 가져갈 거예요. 요즘 소수 경마가 안 맞는 이유가 마방에서는 다 간다고 그래. 마방에서는 다 간다고 하지만 얘네들이 실질적인 능력 분석이 마방에서 된 게 아니야. 간다는 얘기는 상태가 올라왔고 다른 마방의 마필들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자기 마필의 상태가 올라왔으니까 이빠이 간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런 경우가 입상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수를 하는 거야, 친구들이. 그렇지만 그건 요즘은 그런 게 안 돼. 왜 그러냐면 레이팅에 의해서 마방 관계자들도 정확한 능력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자기네가 상태가 좋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마필의 상태가 좋다면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예요. 요정에서 소수 경마는 절대 안 됩니다. 한계가 있는 거야. 완전히 빵발이 나오고 제대로 맞춰봐야 대끼리밖에 못 맞춰요. 그런 경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3번 군자 삼락이 미세하지만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금강경주시 3번의 경주에서 다소나마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그 못 미치는 능력 자체가 여타 마필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번 군자 삼락은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여기에 또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5번 백고신천이라는 마필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 경주에서는 5번 백고신천이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강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출전마 중에서 금강경주시 가장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부중 자체도 뭐 66kg 이런 부중을 금강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달고 2번의 경주에서 꾸준하게 달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5번 백고신천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실질적인 능력상 단통은 3번 군자삼락과 5번 백고신천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제주교차 4경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해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해제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떤 말들이 강력하게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래도 나는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죠. 외곽 게이트에 있는 바로 10번 야오 스마트캣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사실상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주행 우승을 차지했지만 주행 불안기를 보여줘서 다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하는데, 재검 때는 언뜻 보면 잘 못 뛴 것처럼 보이지만 걸음은 여전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0번 야오 스마트캣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는 10번 야오 스마트캣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자, 여기에 또 이 마필이 이제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강타의 말을 듣고 이 마필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2번 미래 등불이란 마필입니다. 자, 만약에 종합지가 나왔는데 2번 미래 등불이 팔리지가 않는다면 강타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요 마필은 제가 승부 경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경주예요. 2번 미래 등불은 2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이긴 합니다만, 요 마필의 재검대 능력은 재검대 그러면 아주 좋았던 마필이거든. 바로 실전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2번 미래등불은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2번 미래등불까지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제주교차 5경주 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먼저 4번 송악창가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전현준이가 이 마필을, 그러니까 뭐 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종밭 지구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사실상 직전 경주가 이 마필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라 이번에 한 번 더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만큼 4번 송악창가는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누구를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전개상으로는 선행은 7번이 나갑니다. 7번 보물단지가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바퀴를 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번이 선행 가고 4번 송악창가가 따라가는 전개성에서 두 마리가 땡땡으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6경주 오르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이번 토요 6경주 오르강타의 토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도 사실 뭐 누가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누가 입상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일단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7번 연달아라는 마필입니다. 연달아 요거는 개군이라는 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조금 찝찝한 구석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경주 때 부진을 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올라온 마필이고, 직지점 경주 때 우승을 했을 때의 능력은 가히 환상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시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7번 연달아는 이번 경주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고
실질적으로 배당판 자체도 대끼리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판때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고배당 단통 적중도 가능한 1차 맹승부처가 아니냐. 자신있게 제대로 된 능력만으로만 때려볼 수 있는 자 6차 6경주 1차 맹승부처 자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자 다음은 토요일 7경주 강태 토요일경마 중맹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경마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저보러 구라를 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구라를 쳤다? 저는 여태까지요. 제가 광고를 하는 것도 있었어도 저는 못하면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잘했을 때만 광고를 해요. 왜? 그런 팬들처럼 제가 구라친다는 얘기를 광고빨로 유혹을 했다고 얘기가 듣기가 싫어서 저는 맞췄을 때만 광고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맞힌 걸 갖고 광고를 했는데 그걸 보고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못했어. 그러면 그게 구라친 거냐 이거지. 왜? 제 얘기는. 물론 맨날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도. 맨날 잘하고 싶은 게 저 마음인데 나는 그런 얘기 왜 경마 물건을 살 때는 꼼꼼하게 막 따져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왜 경마 전문가들을 선택을 했을 때는 꼼꼼하게 따져보질 않고 또 저한테 처음 오신 분들인데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배팅을 좀 약하게 해보는 거지. 2만원 내놓고 2천만원을 먹고 200만원을 먹기 위해서는 뭔가 이놈이 어떤 놈인가 정도는 좀 뭐랄까 사전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덥석 들어와가지고 졌어 제가. 야 그러면 저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 손님의 마음이 얼마나 저한테 실망을 했길래 그런 소리를 했냐면 이거지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답답하다. 자 옆에 있으면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심정인데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고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 속상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럴 때 가장 또 이 전문가를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좀 답답하다. 참 이런 분들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치면은 누구나가 즐거운데 그러지 못했을 때가 더 많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다는 점. 그래서 저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 각질을 좀 아셔야 돼. 제가 그렇게 매주 막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중고배당 승부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남들보다는 한 수로는 저는 이겨. 무조건 제가 잘해. 돈을 따려면 나한테 와야 되는 게 정석이야. 걔네들한테 가서 저배당 경마, 빨갱이 경마 해가지고 몇백만원씩 꼬라박고 어쩌다 이기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은 거기다 얘기를 하는데 배팅을 할 수 있지. 그 집안 망한다니까. 집안 망해요. 집 하나 팔아먹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 7억짜리 집 팔아먹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 그냥 거지 된다고 그런 경마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경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걸 저한테 오면은 1억 죽는데도 5년 6년 걸려. 10년 걸려. 1억 죽는데도. 왜? 중간에 몇 천만 원씩만 먹으니까. 계속 먹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마를 해라는 얘기야. 이길 수도 있거든. 얕게만 하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많이 맞히는 경마 예상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 그런 분들 와가지고 그러면은 저 욕먹는 건 상관없어요. 저 게시판에다 글 써놓는 것도 상관없어. 얼마나 답답하면 써놓겠냐고. 게시판을 쭉 봐봐. 저 욕먹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검빛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왜? 검빛이란 사이트 자체가 다 뜨레기 팬들이 많거든. 옛날부터 저도 검빛 출신이거든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좀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 7경주 중매인 승부처입니다. 6번 두엘 체강입니다. 57kg를 맞았다는 점이 레이팅이 높아가지고 레이팅이 아니네요. 별점 경준에서 57kg를 받았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2주 만에 계속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근간의 행보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중매인 승부처에서는 6번 두엘 체강을 중심에 놓고 때리는데, 자, 이번 편성의 특징은 출전마 대부분이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없어. 그렇다면 거리가 1700에 종반 뚝심형 마필이 없다면 나름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는 점. 자, 그래서 이번 7경주는 특징을 알고 덤비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출전만은 상당히 많지만 입상마의 우열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경주가 아니냐. 1번 마이더스 웨이입니다. 능력 측면으로만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뭐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자, 여기에 전개상으로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마이더스웨이는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고, 자, 여기에 상대마로서는 당연히 또 4번 렛츠 영천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이 단통으로 팔리겠죠. 당연히 단통으로 팔린다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경주예요. 1번 4번이 여타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는 편성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후반부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제가 이 팬들을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팬들이 이겼으면 좋겠어. 경마를 해서. 그리고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팬들을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마의 경자도 모르고 와가지고 강타가 잘한다고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서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덥석 와가지고 그냥 해보는데 그날따라 또 잘 안 돼. 그러면 또 얼마나 실망을 하고 하시겠어요. 실망을 하고 욕을 하고 뭐 다 좋아. 근데 돈을 잃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더 잃어요. 그런 게 저는 좀 사실 좀 제 팬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저랑 해가지고 경마 제일 오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경마를 해본 사람이잖아. 1억씩 배팅을 까보기도 했어요. 저도. 아니, 경마 예상가 20년을 해봤는데 20년 가까이 했는데 배팅 안 해봤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아대 배팅도 해보고 맞대기에다 1억씩 담가놓고 배팅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봤지. 안 해본 게 뭐 있어?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보다 더 배팅을 아주 뭐 집게 같은 거는 여러분들 10창씩 걸어놓고 했어요. 저 10창씩. 그때 300만원짜리 할 때야. 그때 이제 한 장에 7만원짜리, 지금 7천원짜리 삥발이라고 그러네. 지금은 안 해. 저는 지금은 안 해요. 그런데 과거에 했을 때는 300만원짜리 10창 열어놓고 갔다고. 힐톱 뭐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했어요. 힐톱 뭐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는 300만원짜리 10창이면 얼마야? 3천이잖아. 그럼 3천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여러분들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뭐 있으면 그걸 갖고 그냥 다 눌러버렸어. 그러면 죽으면 3천이 죽는 거야. 먹으면 얼마 먹어? 한 900이나 1000 정도 먹어. 이빨 담그니까. 지게라는 거지. 가두리라는 거.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졸라 해봤어. 하면 뒤지는 거 뻔히 알고 이미 집게는 시작과 동시에 뒤져 있는 거야. 언제 뒤질까? 주둥이로 오고 있어. 그냥 낚싯밥 딱 걸리면 까락 하고 뒤져버리는 거야. 그거 왜 하고 앉았어?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게 예상가 중에 저랑 같은 말 이런 말 드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 그거 갖고 돈 버는 애들도 있으니까 집게 갖고 돈 버는 에라 씨. 물론 그게 없는 막걸을 가르쳐주는 것도 나쁜 예상은 아니지. 예,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뒤지는 예상이니까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번 경기는 7번 4년이 1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팅 적이 가장 높은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중도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받았고, 근간 3번의 경기에서 57kg를 지난번 경기에 달고도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나름 잘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7번 4년이 1링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에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7번 4년 연령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방은 두 마리가 아주 강력하게 버팅기고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필 이두가 있고, 이번 경기에는 나는 와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중에서 어느 마필이 강력하게 승부수를 던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이 두 마필이 어느 정도의 선정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후착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중배당 이상 고배당 단통까지도 가능한 자 토요제 9경주 2차 메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요제 10경주 오르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말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4번 싱그러운검이란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야, 그게 또 해피하면 삼성불패하고 들어와가지고 야,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지난번에 대가리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거리가 2000m로 늘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번 싱그러운검은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중배당 단통은 이번에 하이라이트 경무처에 메이드가 되어 있고, 4번 싱그러운검은 무조건 올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끝장 승부처. 자, 어떤 마필이 이번 경시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 실질적으로 어떤 말이 세다 약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저는 6번 슈퍼코만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근간경주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내고도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실질적으로는 바닥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출전 마중에 능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6번 슈퍼코만도가 가장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선 전개상의 이점과 더불어 능력상의 우위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하면서 강력하게 승부의지를 보여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 자, 이번 끝장 승부처에는 6번 슈퍼코만도가 중심에다 놓고 때려도 된다. 여기에 단통 자체도
인기마가 아닌 베이당마로 때려서 끝장 승부처일지도 중구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배팅권의 추구로는 아무래도 5번 글로벌뱅크라는 마필입니다. 그래도 능력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닌데, 문제는 이 마필이 약간의 기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될 수가 있겠지만, 여타 마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무조건 동격의 조건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에 10번 33 빅토리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 경주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직전 이전 때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1순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시에도 선두권 모색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따라가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행도 나갈 수가 있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성에서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번 33 빅토리는 강력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12경주에서는 5번 글로벌뱅크와 10번 33 빅토리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이제 2018년도에 실질적인 경마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UCC 방송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아쉬운 점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점, 또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러분들도 2018년도에는 이기는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자기를 좁힐 필요가 있고 뭔가 체계화된 약간은 그런 경마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는 경마, 즐거운 경마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좀 쉬었다가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